예전에는 또렷하고 볼륨감 있는 이마를 위해 보형물이 이동하지 않고 한 번의 수술로 오래 볼륨이 유지되는 이마 보형물 삽입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의 기준이 화려한 이마에서 자연스러운 이마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생겼고, 이런 미용적인 이유로 제거를 고려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 외에도 이마의 크기만큼 넓은 면적으로 삽입되는 보형물로 인해 피가 고이는 혈종, 보형물의 위치 이동, 그리고 보형물의 비침,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두통, 이런 다양한 불편 증상을 호소하며 제거를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지된 보형물의 경우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되고 보형물과 골 조직 사이에 유착이 진행되거나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거할 때 절개 부위, 흉터, 제거 후 피부 처짐의 여부, 필요 시 이마 거상, 병행 여부 등 수술 전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보형물 제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마 보형물 제거를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보형물이 있다 보면은 뼈가 침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간으로 피가 고이거나 체액이 고이는 현상, 장액종이라고도 하죠. 또 보형물이 티가 나고 보형물의 경계가 보이는 경우도 호소가 되고 있고요. 압박감으로 인한 두통, 눈 뜰 때 무거움, 막연히 아직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런 증상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마 모양의 부조화 등이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보형물은 애초에 삽입했을 때 조건이 제거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제거에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형물 주변에 형성된 신생뼈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식 정도를 파악해서 추후 꺼짐이나 함몰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슨해진 조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절개선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기존 절개선이 가르마와 이어지거나 가르마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똑같은 곳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은 아무는 기간에 이 흉터가 눈에 띄게 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가르마와 멀리 떨어져서 새롭게 절개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형물의 크기에 따라 절개선의 길이가 다르지만 보통 2.5cm 정도의 길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마 거상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개선을 이용하기도 하며, 또 이마 축소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가끔 염증 반응이 있거나 석회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막을 제거하지만 피막이 콜라겐으로 구성된 자가 조직이므로 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볼륨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늘어나 있던 이마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요. 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풀어 있던 풍선에 바람이 빠졌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풍선에 공기를 넣고 바로 제거하면은 탄력성이 유지되어서 원래 모습에 가깝게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람을 빼면 풍선이 탄력성을 잃고 늘어나 있고 얇아져 있어서 꼭 주름진 것처럼 쭈글쭈글해 보이기도 하지요. 보형물을 제거한 후도 이렇게 비슷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 때나 30대 초에 보형물을 넣고 몇 년이 지나서 제거하면 아직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회복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10년, 20년 오랫동안 들어있던 실리콘이 빠져나갈 때에는 늘어져 있던 피부가 아래로 처지고, 또 처진 이마를 더 짙게 뜨게 됨으로써 이마 주름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마 거상술 또는 이마 축소술을 병행하는 것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나서 이마 근육 움직일 때 더 큰 힘이 보형물을 통해서 이마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될수록, 그리고 보형물이 클수록 침식이 심한 경우를 볼 수 있겠죠. 특히 힘이 많이 모이는 이마 가쪽에 뼈 침식으로 인한 함몰 현상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이마 근육, 지방 등 피부 조직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 경우에는 피막 조직이 어느 정도 부피감에 기여하기 때문에 암충 작용을 해서 추후 이마 지방 이식의 확률이 저희 병원의 경우는 2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빠르면 3일, 그리고 5일 정도면 큰 붓기가 빠지고 모자 등으로 가리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실밥은 7일 정도에 제거하게 되고요.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최소 6개월 후에 지방 이식술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식된 지방은 이식 직후에는 주변 조직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스스로 자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형물을 뺀 자리에 바로 지방을 넣게 되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을 만한 밀착된 조직이 없고 또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지방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처 조직이 재배열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 보형물을 넣을 때는 만족도가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침이나 피가 고임 또는 뼈 침식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나만 먹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마 성형 부작용으로 고민 중인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봄을 찾아드리는 유범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수 대표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